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지역의 수건이었죠.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거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이 환영만 할 일인가?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많아서요. 오늘 이 부분 좀 속 시원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그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용환 서원대학교 교수님, 이재표 충청 리뷰 편집국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오늘 마이크 테스트 할 때부터 막 목소리가 많이 높으시던데 하실 말씀이 많으신 모양이던데요. 네. 오늘 자세히 분석 부탁드리고요. 이재표 국장님도 뭐 거의 1년 뭐 이 내용 가지고 취재도 하고 보도도 하고 네. 하셨었죠. 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신 사항인데 결국 이제 통과는 됐는데 하실 말씀이 좀 오늘 있으실 줄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의미는 입니다. 뭐 박수도 치고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이고요. 지난 12월 15일인가요? 뭐 환영대회도 한다고 뭐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법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간단하게. 네, 교수님께서. 이 법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풀네임. 네. 이거 엄청 길어가지고 잘 못 외웠어요. 중부 내륙 발전 연계 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이제 길어요. 약칭해서 예. 중부 내륙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 내용 주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8개 도에 걸쳐 있습니다. 예. 28개의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아이고야. 좀 많구나. 쉽게 이해를 하려면 중부 내륙 수계를 따라서 어떤 발전축 그리고 도로망을 따라서 발전축에 관련되는 지역이 다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 우리 충북은 당연하고요. 예. 대전, 세종, 충남 포함해서 예.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우리 인접 지역이 다 포함돼서 들어간 거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이제 대번 우리가 눈에 띄게 느낄 수 있는 게 매번 뛰는 게. 예. 혜택을 우리만 보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 보통은 우리가 리포트를 낼 때 예. 이렇게 했을 때 어떠어떠한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얼마의 뭐 투자 유치를 하고 얼마의 경제적 효과,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이 몇만이 발생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리포트를 다 찾아봤어요. 예. 충북발전연구원에 계신 분이 쓴 것도 봤어요. 예. 충북에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 내용에 답이 있잖아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보니까 아하. 우리 충북에 국한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기가 좀 쉽지 않다. 아쉬운 부분은 뒷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그래서 걸로 이 하고. 법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더 잘 채워 나가야만 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일단 시작은 잘 됐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일단 충북 지역만 발전이 일단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8개 광역시도 28개 시군구 지역에 걸쳐 있는 건데 함께 다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만들어진 건가요? 저는 사실 좀 모호하다고 보는 게 있어요. 모호하다. 예, 그러니까 8개 광역, 그다음에 28개 시군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아까 이제 수계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충북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데를 포함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이 통과된 의미는 예. 또 하나의 특별히 추가됐을 뿐이다. 사실은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이 다 특별로 다 묶여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맞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강원 특별도가 됐잖아요. 네네. 내년 1월 8일에 이제 전북도 특별 전라북도. 됩니다. 전북 특별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전라가 빠지고 그냥 전북이라는 이름의 특별도가 붙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부산, 경북까지 에이? 해안가 쪽을 다 해서 예.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충청 충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데가 없네.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바다 없는 충북 무슨 한다고 했다가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접 시군을 끌어들인 건데 한 예를 들어서 대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있죠. 근데 충북과 이제 경계가 맞닿아 있는 시군구를 하다 보니까 유성구, 대덕구, 가까운데. 동구 이렇게만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구와 유성과 대덕은 내륙이고 그럼 중구는 내륙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저는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 좀 급조된 측면이 있다. 아하. 차라리 충북도 그냥 다른 전북이나 강원처럼 제주처럼
차라리 특별자치도 가는 게 맞지 않았겠나. 근데 뭔가 성과를 좀 내야 하는 조급함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죠. 두 분 말씀 그래도- 들으니까 네, 제가 네. 지금 불안불안한 게 네, 뭐냐면 네. 일단 긍정적 측면을 좀 먼저 얘기 좀 네, 네. 듣고 부정적 측면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불쑥불쑥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안 그래도 그런 농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17개 시도가 다 특별이면 결국 특별하면 보통입니다. 곱빼기 특별이 아니고 이제 아니고. 보통이 됩니다. 예, 예. 그런 비판은 많았지만 영화 범죄도시에 보시면 예. 팔 하나 들어갔다. 일단 팔 하나 들어갔다. 일단 팔 한쪽 들여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는 하죠. 왜냐하면 이 세부 내용까지 했으면 이거 분명히 통과를 못했을 거예요. 기재부 그다음에 환경부를 필두로 해서 많은 반대 이건 뭐 당연하고 예. 다른 지역 분들이 볼 때 자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거나 어떤 불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이해관계까지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충북특별법이라고 하지 않고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이렇게 이제 범위를 확장했다. 아하.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 부분은 좋았다. 그러나 나중에 진짜 혜택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정작 그때 가서는 혜택을 따지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피나는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평가는 할 한 만하다. 팔 한 발 디미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국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법안으로 우리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긍정적 측면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앞서간 데를 좀 살펴보면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에 됐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일단 군사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고 아하. 또 이제 산도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약이 많다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거기는 뭐 군사 지역에 대한 걸 조정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강원도에 준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부차적으로 중앙 정부의 어떤 그런 그 테두리 범위 안에서 정한 그 룰에 안에서 자율권을 준 거예요. 충북도 이제 이게 처음 출발한 것 자체가 예. 충북에 그 대규모 다목적 댐이 2개나 있잖아요. 예. 일단 충주댐이 있고 대청댐이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 수변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좀 특례를 원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것들은 이제 다 이 중요한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부라든지 또는 이제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충북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예. 이 댐이라든지 또는 이제 백두대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봐왔던 충북도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 책무에 대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선언했다라는 정도의 의미이고요. 어찌 보면 이제 이 법을 이 충북이 의도했던 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만약 이게 내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를 넘겼다라고 한다면 이 법은 이제 자동 폐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인데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그 전에 이제 이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총선 당의 어떤 공약으로 반영시킨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시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32년에 끝나는 법이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갈 길이 바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니까 벌써 이 개정하기 위한 무슨 위원회를 벌써 통과되자마자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인정한 거예요. 아하. 뭔가 지금 이 자체로는 뭔가 결함이 있지만은 아하. 다음을 볼 수 있는 예. 여지는 만들어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일단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 법의 가장 핵심은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이 예.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자, 행정 지원을 다시 얘기하면 인허가권입니다. 인허가권과 인사권의 문제겠죠. 예. 그다음에 재정 지원은 예산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권한이 되겠죠. 크게 예. 보면 두 가지인데 예. 아쉽게도 이번에 이 법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징적인 내용들만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게 붙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일단 이루어졌다라고 치고 기존에 이제 세종과 제주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또 조금- 강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림이 가장 최근에 이제 이루어진 강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강원도 철원군 같은 경우는 농지의 105%가 농지 그 농업진흥지역 지구로 지정이 된 거예요. 100%도 아니고 그보다 넘는 지역까지도 아이고야.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적으로 지구를 해제하면서 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강원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원주 일부 빼놓고 강원도에는 첨단 기술단지가 없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원주 또 교통이 발달하니까 춘천 부근 이런 또까지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또 일어나죠. 가능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그 2006년에 이제 특별자치도로 만든 이후에 지역 내 총생산, 예산, 관광,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효과를 거뒀어요. 예. 그럼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중부 내륙 같은 경우도 이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인구 소멸 이런 부분을 늦추거나 좀 더 해소하거나 이런 측면의 혜택들을 볼 수가 있죠. 산업적인 부분을 우리가 집중 지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하면서 인구 소멸을 늦추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 이런 거를 좀 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충주 대청호 말씀하셨지만 네. 청남대 우리가 관광에서 한 1.5배 이상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예. 창조적인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그럼 대표적으로 수변 구역을 해제한다든지 상수원 보유 구역의 일부를 푼다든지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하는 권한이 생겨요, 실제로. 예. 그런데 요번에 그런 것들은 전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번에 청남대 때 논란에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푸드트럭 논란, 네. 뻥커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용 문제, 주차장 전용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좀 잠깐 해석을 해보면 지금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만으로는 네.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부분들 해소가 전혀 아직은 전혀 되지 않아요. 안 되는 네, 거다. 네. 네. 아, 현재로는. 요 부분 뒤에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현재 법만 가지고라면은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마련한다든가 단초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누더기 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아까 동서남해안 특별법도 그렇고 네.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네. 그 선거라는 국면을 지렛대로 삼아서 제정되고 개정되고 하면서 이제 완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예. 일단 그 올해 안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법이 자동 폐기되는 건 이제 면했잖아요. 네, 그거는 막았어요. 내년 이후로 선거가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면 네. 3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선거가 3년 뒤에 오고 그다음에 대선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굉장히 많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선거가 없는 시기가 이제 오거든요. 예. 제가 볼 때 내년 총선에서 뭔가 이걸 갖다가 개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지 못하면은 3년 그냥 훌쩍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지방선거 대선 때 이제 이게 다시 이슈가 될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한시법이라서 10년 한시법인데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뭔가를 그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예. 이제 그 중에 3년 그냥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네. 말씀 막 얘기 주셨던 요 부분을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깊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내륙 발전을 위한 기틀인가 누더기 법안인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를 법을 하려면 법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예.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개념 규정은 하나 그나마 성공한 게 있어요.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법에. 네, 네. 그럼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이 어디냐? 어렵잖아요. 어느 구는 포함되고 어디는 포함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예, 이 법에 보면 개념 규정을 했어요. 아까 28개 군 얘기했잖아요. 네, 시군. 네, 네. 8개 시도에 걸친 28개 시군을 시군구.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이라고 개념 규정을 한 거예요. 법에. 그렇게 28개가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개념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법이다 그러면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전북 같으면 전북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겠죠.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걸 집행을 합니까? 8개 광역시도의 그렇죠. 28개 시군구 단체장. 그렇다는 얘기는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 어떤 공동으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가 하나 형성이 돼야 되죠. 일종의 그러네. 이사회가 형성이 되고 보드 멤버가 그러네요. 생겨야 되는 거죠. 거기에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잖아요. 아하요. 그 누가 집행할까 이거? 아,
별도의 기구로 둬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넘겨놓는다, 대체한다. 예, 맞습니다. 위원회가 일단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특례를 원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뭐 초지법이라든지 산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인허가를 갖다가 이 각종 특례를 인정해 주길 바랬는데 그냥 각각의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후퇴했다라는 거죠. 개별법을 적용할 거면 특별법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고 또 이제 이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정이라든지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런 부분도 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과 또 수변구역 또 공원지구 규제 특례도 제외가 됐고 개발 제한 구역 이 적용 배제 특례도 삭제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다 빠지면 뭐 할 게 필요한 게 다 없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강원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강원 첨단 과학기술단지 지정과 조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딱 벌써 들어도 그 지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이 좀 더 가속도를 붙여주는 정도의 얘기들이죠. 단어 의미만 딱 봐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재표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수변구역을 해제한다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개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특별법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 사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우리가 청남대 논란 때 많이 봤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커다란 험로가 있습니다. 이게 약 510만여 명이 걸쳐 있는 거잖아요. 28개 시군의 인구를 합치면 대체로 한 510만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상수원 보호구역 이 상수원이 대략 400여만 명이 걸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충북, 충남, 대전 쭉 해가지고 전북까지도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우리 충북 외에 상수원 식수 위주로 쓰고 있는 분들은 이 법을 찬성을 할까? 기본적으로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충북 빼고 다 이 특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뭐 이미 특별자치도가 됐다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면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뭐 환경영향 평가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기준은 국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부활됐고 95년도부터 단체장을 지역민들이 뽑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대부분의 권한을 또 예산을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곳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치 선거 때만 하나 주는 식으로 매우 허술하고 유동적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위원회를 만들기도 참 힘든 게 뭐냐면 대전의 대부분의 일부구는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빠져 있는데 그럼 대전시가 이 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허술하고 유동적이다. 저는 차라리 지역 자치, 이제 지방자치란 말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중앙이 존재하고 나머지를 변방으로 보는 경우에 지방자치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지역자치의 개념으로 바꾸고 예산이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넘겨줘야 된다. 이미 누더기라는 게 사실 이 법만 누더기가 아니라 지금 특별자치시도 있지, 그다음에 또 특례시도 있잖아요. 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있지, 또 뭐 여기 무슨 특별법에 적용받는 데 있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각기각기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명칭만 허울만 좋은 그런 각종 뭐 특별 제도지 사실 저는 내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그냥 좀 뭐 한시법이기도 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 통과 노력을 함께 한 거, 민관정이 다 노력한 거, 집행부 정말 고생하셨다.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뭐 하자마자 통과되자마자 이제 막 첫 삽을 뜨는 거의 뜨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막 삽을 꽂아 넣는 단계인데 축제를 하고 뭐 노래 축제를 하고 도청의 공무원들이 그 고생해서 다 됐다고 환영대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차라리 정말 진정으로 이 법에 대해서 절절한 니즈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민관정, 특히 우리 지역
분들을 모셔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간담회를 조용히 하고 지역민들의 지금부터 창구를 열어서 민의를 총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진정성으로 느껴지는 거지. 이제서 첫사 막 꽂고 있는데 뭐 노래 부르고 땡 가르치고. 그 언제부턴가 이 아까 현수막 얘기했지만 현수막 정치가 되고 있어요. 네, 네. 도청 앞에 예. 뭔가가 있으면은 심지어는 그 아이나키모 하는 거를 건설협회에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예. 이거 왜 붙였냐고 했더니 아이를 많이 낳으면 유치원을 많이 짓게 되기 때문에 건설협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과연 과거의 어떤 그 이 청주 도심통과 지하철도라든지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그 중부내륙 특별법이라든지 강호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붙이는 현수막들이 예. 과연 그 현수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붙으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민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도 사실 있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큰 목소리, 뭐 현수막, 피켓 이런 거에 그 넘어가지 말고 진정한 어떤 그 지역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살펴보는 거 좀 해야 되고 아하. 내년 총선이 이걸 공약으로 내걸어서 내가 하겠다 이걸 하는 공간이 아니라 예. 이거의 장점 이런 거고 이거의 원활점 이런 거가 있고 문제점 뭐다를 얘기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해서 표를 줄 수 있는 선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예. 말씀드렸을 때 예. 이게 충북으로 국한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 과연 우리한테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역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맞아요. 거기에 법조항까지 추상적으로 그러니까요. 뭐뭐를 할 수 있다, 앞으로 뭐뭐를 협의한다, 뭐 이런 이제 조항들이란 말이죠. 예. 뭐뭐를 둘 수 있다. 어떻게 별도로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뭐 협의해서 뭐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시도지역 특별법 네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느 지역을 또 특별히 몰아줬을 때 다른 지역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특별법 같은 경우 국내에서 벤치마킹에서 어떤 성공사를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중국에서 그 2000년도부터 서부 대개발 전략이라는 걸 했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도 보시면 해안가 우리가 말하는 서해,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연태, 대련 이쪽 대부분 이제 해안가 위주로 많이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대1로를 하면서 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장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부 실크로드 따라가는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서부 지역 서부 대개발 전략이라는 정책을 펼쳤어요. 예, 이게 예. 권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법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2019년까지 1조 2천억 위안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4억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부 지역 GDP가 연평균 10% 이상 다른 지역보다 더 또 예. 기존 대비해서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고요. 확 와닿네. 이렇게 뭔가가 좀 와야 되는데. 미국의 또 이제 서부 에팔레치아 산맥 그 지역에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고 뭐 자연 공원 이런 걸로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네, 네. 서부 에팔레치아 지역 개발법이라는 법을 1978년부터 통과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2019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 투자가 유치가 됐고 27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 아하. 또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2,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아하. 훨씬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이런 이제 해외 사례들이 있어요. 지역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런 개별 이제 아. 그 법률 조항들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유, 저는 무슨 뭐 특별법이 뭐 국회 통과에 따라 가지고 대청호에 뭐가 생기고 충주호에 뭐가 뭐 개발되고 청남대에 뭐 건물 올라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뭐 이제 사실은 노력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예. 아쉬운 부분들이 많네요. 그동안 이제 저는 사실 이 법의 핵심은 그 수변 구역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상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 예. 주변에 이제 개발 못하고 뭐 하니까 예. 금전적으로 이제 보상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그 이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방법을, 주는 예. 것처럼 그런 걸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예.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연 거기를 개발하는 것이 능사인가에 대한 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김영환 지사가 얘기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도 뭐 공장 짓고 뭐 하는 것보다는 이 내륙의 어떤 호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걸로서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보면은 사실 이거를 이렇게 중부 내륙
까지 확산하지 말고 이 다목적 댐 주변 지역 뭐 수변 무슨 법 이렇게 했으면 지역 좀 안으로 더 조금 더 좁혀서. 명확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굳이 이 중부 내륙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이제 뭐 강원도도 댐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미 그런 비슷한 법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법들을 차라리 개정하고 하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 법을 가지고 너무 여기에 올인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름은 거창하고 뭔가 있을 것 같지만은 들여다보면 실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에 있는 그 아주 적확하고 이 분명하고 범위가 확실한 이런 법들을 이 개정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 아마도 예상컨대 관계 부서에 있는 담당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액티브하게 뭔 것을 준비하려고 하시겠지. 시간이 좀 바쁘실 테니까요.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좀 빠져 있다고 지적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 발 한 발 진일보하는 거에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법이 좀 더 잘 숙성이 돼서 우리 지역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더 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떤 숙제가 남아 있는지 두 분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볼까요? 먼저 네. 교수님께서. 이번에 진짜 팔 한쪽 발 한쪽 안 디밀었으면 이건 폐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고 예. 잘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하셨다.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출양 인사까지 해서 약 2천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계단에서 막 엄청나게 또 촉구 대회도 하고 막 하셨어요. 예. 그 추운 날이었어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공무원분들께서 깽가리치고 축하 노래할 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받아서 지금부터 실질화하는 노력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말 지금까지 어떤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 지역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투자를 만들어준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진정성이 확보가 돼야 간신히 몇 개 조항이라도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날 샴페인 터친 분들 조금 숙연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듣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예, 끝내기 한 판. 예, 내년 총선 제가 지렛대가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8개 시도에 23개의 시군구가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과연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그 시도나 시군구에서 또 이게 내년 총선의 어떤 쟁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전 회의적이거든요. 적어도 이 법을 제대로 틀을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시도에 뭐 장이든 아니면 부단체장이든 아니면 시군구에 누구든지 간에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테이블을.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애초에 이 법을 만든 의도대로 이 법이 움직여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충북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충북만 총선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강호축 비판했던 것처럼 김영환 도지사 이 시대가 흘러가고 난 뒤에 그때 참 시끄러웠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고 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표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판도 매의 눈으로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연말 연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여기까지 힘차게 잘 달려왔습니다. 2024년에는 더 리얼하게, 더 생생하게 그런 토크로 또 속 시원한 한판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도 다 함께 리얼톡 한판!